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흥에서 재배하고 있는 마늘 품종의 하나인 대서마늘에서 마늘의 생육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서마늘은 고흥 마늘 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피해 원인을 두고는 고흥군과 농민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수확 시기를 넘긴 고흥군 풍양면의 한 마늘밭. 군데군데 수확을 포기한 마늘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손으로 쥐어보니 힘없이 뭉개집니다. 지난달 초 고흥에는 갑작스런 집중호우로 이틀간 17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농민들은 마늘이 커가는 시기에 폭우가 내렸고 이로 인해 마늘이 무르는 피해를 입었다고 말합니다. 농민들은 곧바로 고흥군에 농작물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재배법의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가 대서마늘에 한정돼 있고 피해 마늘의 질소 함유량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질소 비료를 뿌린 적이 없다며 폭우로 인한 피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늘은 상품 가치를 잃었습니다. 신고를 하니까는 이거 뭔 물소냐, 마늘만 잘 됐구만.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나 이 마늘 요거 재배하면서 빚더미에 올라서 이번 처음이에요. 고흥 마늘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대서마늘. 지난 2019년에도 생육 부진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센터에서라도 좀 장려를 해가지고 좀 그것을 일단 원인 분석을 좀 해가지만이 이게 행정 잘못인지 아니면 재배 기술 잘못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잘못인지. 대서마늘 생육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피해를 놓고 원인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이 농민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여수산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대응책들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여수지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에 따라 3억여 원 상당의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를 도입하고 방사능 검사 분석을 위한 전문 인력 1명을 추가로 확충해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수시도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 TF 전담을 구성하고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넉 대를 활용해 방사능 측정과 원산지 표시, 수시 단속에 나설 예정이며 새롭게 수산물 안전센터의 건립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진출입 항로에 순차 전멸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최근 광양항 내 컨테이너부두 진출입 항로상에 6개의 등화가 순차적으로 전멸되며 항로와 방향을 알려주는 항로 표지 순차 전멸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여수해수청은 이번 시스템을 6개월여간 시범 운영한 뒤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할 예정이며 무역항 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추가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양시가 전세 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이달 초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해 구제 지원을 위해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에서 민원 상담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지자체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전세대출 분할 상환과 신용정보 등록 유예, 무이자 전세 자금 대출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가 최근 여수의 섬마을에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적한 어촌을 중심으로 해경이 단속을 벌여 양귀비 수백 주를 압수했는데요. 단 한 주라도 고의로 양귀비를 재배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의 한 섬마을입니다. 집 텃밭에 붉게 핀 꽃 대여섯 송이가 눈에 띕니다. 빨간 꽃의 정체는 마약류 식물인 양귀비. 해경 단속반이 즉시 수거에 나섰습니다. 양귀비 개화 시기인 지난 4월부터 섬 지역을 집중 단속해온 해경은 남면과 화정면 등에서 양귀비 890주를 압수했습니다. 적발된 주민 대다수는 양귀비 씨앗이 날아와 저절로 자랐다며 관상용 꽃인 줄 알고 내버려뒀다고 주장합니다. 양귀비 재배하고 뭐 이런 사람 없어요.
한편으로 지가 나서 잘한 건 모르고. 최근 5년간 여수해경 관할 지역에서 양귀비를 재배하다 적발된 사례는 142건입니다. 지난 2019년 19건에 머물던 적발 건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증가해 올해에만 40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단속이 어렵고 의료 환경이 열악한 섬 지역은 예전부터 가축 전용 소화제나 상비약으로 쓰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진 50주 이하 재배는 압수로 끝났지만 올해부터는 고의성이 확인되면 단 한 주를 재배해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민간요법 등에 사용하기 위해 한 주라도 재배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적으로 자란 양귀비는 발견 즉시 해양경찰 관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오는 7월까지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여수시가 재정 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2022 여수시 회계년도 결산 결과 전년과 비교해 총 자산이 2,172억 원이 증가한 7조 3,246억 원이었고 총 부채는 40억 원이 감소한 1,017억 원으로 집계돼 건전 재정 상태를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지난해 세입 증가 요인으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노력과 함께 국가산단 실적 상승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순천시가 필수 의료 인력 확보와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보건의료 마스터 플랜을 만듭니다. 순천시는 어제 순천형 공공보건의료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갖고 내년 3월 말까지 10개월 동안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용역을 맡겨 민간 공공부문의 지역 의료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기능 강화 등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체계 구축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팀을 신설하고 5월에는 순천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를 구성한 데 이어 이번에 순천형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연구 용역에 착수하는 등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실시한 군정 만족도 조사에서 국민 대다수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코리아 정보 리서치에 의뢰해 군민 1,093명을 대상으로 군정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3%가 잘하고 있다, 15.7%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긍정평가는 우주항공 관련 시책 추진과 관광 인프라 조성 등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으며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와 자동 응답 방식을 병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96%포인트입니다.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지역에 모두 1조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존 기부대 양여 방식일 때 4,500억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을 더 지원하겠다고 한 건데요. 이전 후보 지역들의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심입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만났던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 당시 양 시도지사는 순조로운 군공항 이전을 위해선 이전 지역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고 서로 협의해서 잘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군공항 이전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지역에 1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입니다. 당초 기부대 양여에 따른 차액인 4,508억 원에 광주시가 정부 융자를 통해 5,500억 원을 더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1조 원이라는 계산법은 광주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최대치가 어떻게 된 거냐라고 정하고 그러면 1조 원을 맞춰내자. 왜냐하면 군공항을 옮기기 위해서. 1조 원의 지원금에 더해 지역 맞춤형 추가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을 나누는 햇빛연금을 이전 대상 지역민들에게 주고 이전 지역에는 스포츠 아카데미와 국제학교를 세우고 항공정비산단 그리고 광주에 있는 시공무원 교육원을
이전 지역에 세우기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이주 정착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특별법으로 명시해 지원하고 소음완충구역을 110만 평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요구하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유치 희망지가 접수되면 지원책, 맞춤형 지원책도 논의되기 시작할 거고 필요하면 민간공항 문제도 논의가 되기 시작하겠죠. 문제는 군공항 이전 후보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지원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무안군의 경우 군수까지 나서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고 한편 군은 8월까지 군공항 유치 여론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 광주시가 밝힌 통큰 지원책이 군공항 이전 후보 지역 여론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순천시의회 이영란 행정자치위원장이 한국프레스센터가 주관하는 2023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에서 올해 지방자치의정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의원은 순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장과 제9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을 맡아 소신 있고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은 평소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위해 헌신과 책임을 다한 한국인에게 수여됐습니다. 순천시가 위기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위기탈출 밴드부를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정부 국정과제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구현의 하나로 전국 첫 위기탈출 밴드부를 운영하기로 하고 위기청소년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건강한 또래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밴드부의 회원은 관내 14세 이상 24세 이하로 다음 달 15일 오디션을 거쳐 선발할 예정이며 9월부터 공연 작품을 위한 본격적인 동아리 활동에 나섭니다. 전라남도가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일반 벼는 오는 30일, 가루쌀은 7월 7일까지이며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자기부담 비율 상품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손해평가와 제조사 등 보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지난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62%로 전국 평균 가입률보다 10% 이상이 높았습니다. 공영민 고흥군수 일행이 지난 2월 춘천시를 방문해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데 이어서 육동한 춘천시장 일행이 어제 답방 형식으로 고흥군을 방문했습니다.